경험의 특징을 본다면요, 좀 생생하게 전생을 떠올리는 사람은 전체 10명을 전생을 보여준다면 네. 좀 생생하게 전생을 떠올리는 사람이 한 두 명? 자, 이분들은 조금 좀 느낌도 강렬하게 생생하게 떠올리는 편이고, 한 두 명 정도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5명 정도는 좀 어렴풋하게 전생을 떠올리는 편이에요. 네. 그냥 뭐뭐인 것 같다, 뭐 선비였던 것 같다, 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떻게 뭐 절벽에 떨어져서 죽었던 것 같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직관적으로 뭐뭐인 것 같다라고 떠올리는 건데, 좀 어렴풋하게 전생을 보는 그렇게 한 5명 정도. 그리고 한 3명 정도는 전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10명이 다 전생을 보는 게 아니라 한 3명 정도로 보지 못합니다. 체면이 돼도요? 체면이 돼도 전생. 체면이 돼도 못 보는 경우도 있고, 체면이 안 돼서 못 보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제 10명 중에 체면을 걸어 전생을 유도를 하면 한 3명 정도는 체면에 걸려도 못 보는 경우가 있고, 체면에 안 걸려서 못 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한 3명 정도 못 봅니다. 그래서 한 2명 정도는 좀 생생한 새 체면을 전생을 보고, 5명 어렴풋하게 본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선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어렴풋한 전생을 보더라도 그 치료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꼭 생생한 전생을 봐야만 전생 치료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아까 시간선 치료 경험해 보셨지만은 시간선 치료는 내용 중심이라기보다는 그 과정 중심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생에 예를 들어 사도세자 전생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뭐 뒤쪽에 갇혀서 죽었다라고 했을 때 죽은 것 같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이 있거든. 죽었다기보다는 뭐 생생하게 보기보다는 뒤쪽에 갇혀 죽었던 것 같아요. 어디 갇혀 죽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어렴풋한 기억을 가지고 시간선 위로 올라가서 교훈을 찾는 거죠. 그 경험이 현재의 내 삶이나 미래의 삶에 어떤 도움을 주게 될까요? 그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해서 교훈을 찾게 하고, 그 교훈을 가지고 그 이전에 편안한 상황으로 이동하게 해서 교훈을 다시 머리에 떠올리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전생의 상황을 내려가면은 이제 느낌이 거의 없죠. 이렇게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선 치료 관점으로 본다면은 뭐 내용이 뭐 굳이 생생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전생 이제 치료를 하려면은 어렴풋한 전생보다는 좀 생생한 전생을 떠올릴 때 치료적인 효과가 커지죠. 어, 대개의 이제 생생한 전생을 떠올리면서 그 트라우마적인 그런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내용을 통해서 분리도 시키고 또는 편집도 하고 뭐 또 용서하기도 시키고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원래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까지 뭐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오바다 1장에 15절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여기에 환생과 관련된 기록이 나와 있다라는 걸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성경책이 지금 없어서.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자, 아니 여기 이제 전생 연구가들이 적어 놓은 거예요. 저도 찾아보지 않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 나면. 네네. 자, 이렇게 환생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543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윤회 이론을 이단으로 규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533년 이전에는 윤회를 이단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때부터는 이제 기독교에서 윤회론을 이단으로 인정하면서 이제 체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같이 이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참고를 하시고요.멸입니다. 아까 천상세계에서 쭉 봤는데 천상계 비청으로 의식이 성장하잖아요. 우리 이제 데이비드 홉킨스 박사의 의식 레벨을 본다면은 우리가 한 700 이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몸을 가지고 태어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멸의 영혼의 삶을 사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아직 영적인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활에서 전생 관련 경험. 이거 쭉 읽으면서 혹시 나와 관련된 게 있으면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1. 꿈에 자주 나타나는 특정한 장소가 있습니까? 혹시 있나요? 어릴 땐 있었던 거. 어떤 장소가 있었어요? 옛날 살던 동네가 있었고, 장소가 아니고, 제가 어제도 남편이랑 얘기했는데 어릴 때 냄새가 나면서 똑같은 꿈을 계속 꿨던 기억이 있어요.
냄새 어떤 꿈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장면이 생생하긴 한데, 그러니까 어릴 때인데 그 석양 빨갛게 이렇게 저녁 될 무렵에 석양이 있고 십자가가 이렇게 있고 예수님 이렇게 피칠갑인데 그렇게 막그 그런 무서워 이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계신 모습이랑 밑에 피가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흐르는 그러면서 냄새가 항상 무슨 냄새가 났는데 그게 저는 그때 몰라 지금 생각하니까 피비린내였나 봐요. 그게 반복해서 어렸을 때 그 방학간에 살 때 우리 가족 지하 살 때인가 아무튼 어릴 때예요. 초등학교 어릴 때 무서웠겠다. 무섭지는 않고 되게 압도되고 왜 그러지? 근데 어릴 때 그런 경험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왜 여기 있지? 그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느껴져서 되게 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경험을 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도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그러니까 어릴 때 그걸 느낀 거예요. 이 생각이 아니고 갑자기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러면서 되게 뭔가 좁아지고 갇혀있고 한정된 느낌을 순간 받았어요. 그땐 말로 표현을 못했는데 어리기 때문에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 느낌도 받았었고 그런 꿈을 자주 꿨었어요. 그 예수님 그 뭔가 영화를 봤나? 충격적이었나? 그거 자주 꾸고 그러고 또 자주 꿨던 게 그 마을에서 막 쫓기는 뭐 이런 꿈 이렇게 자주 꿨었고 막 하늘을 가야 되는데 못 날아가고 자꾸 막 중력에 의해 잡히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꿈을 되게 자주 꿨었어요. 그 꿈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네요. 네네 너무 오. 생생해서 진짜 오. 그럼 어떻게 기억하지? 그 어렸을 때 게 그렇게 기억이 남아요. 그러면 그거 이제 나중에 전생 유도할 때 그 꿈과 관련된 전생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 그거 일단은 그 기억을 해 놓으세요. 네네. 그 꿈과 관련된 전생으로 갑시다 하면은 그 전생의 기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거 알고 싶어. 진짜 그 초등학교 때 그 느낌, 음. 그 내가 난데 내가 아닌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확 와가지고 어린 나이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여기는 왜 내가 여기 있고 왜 이런 형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로 지금 표현이 이상하게 안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딱 느꼈었어요 어릴 때. 어린데. 네. 그것도 지금 기억이 생생한 네, 거죠. 네. 그럼 선생님, 생생은 아니고 잊어버리고 있다가요. 이 NLP 공부하면서 떠올랐던 거예요. 그게. 그럼 선생님은 그 전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전생 유도할 때 그와 관련된 전생으로 이제 가면 돼요. 그 메모해 놓으세요. 혹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자, 꿈과 관련된 전생 그거 좀 체크해 놓으시고요. 꿈 관련하고 2번 보세요. 2번. 자, 당신이 특별히 가고 싶지 않은 장소가 있습니까? 한번 체크해 볼게요. 혹시 있나요? 없으면 넘어갑니다. 네. 3번에 특별히 마음에 끌리거나 공부하고 싶은 역사의 연대가 있습니까? 혹시? 고대 문명. 그럼 고대 문명 써놓으세요. 네. 고대 문명. 혹시 고대 문명과 관련된 전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그냥 무의식적으로 느껴지는 대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4번에 특별히 좋아하는 활동이 있습니까? 좋아하는 활동. 특별히 좋아하는 활동. 노래.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건반 악기 연주하는 걸 제가 좋아하는데 전생에 제가 악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5번에 특별히 싫어하는 활동이 있습니까? 격한 운동. 격한 운동. 지금 예전엔 잘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요? 지금은 6번에 볼게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싫어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지. 이게 이유 없이 싫은 나라죠? 네. 그냥 무의식적으로 막 싫은 느낌이 드는 나라. 일본이죠 일본. 1번. 우리나라 식민지 어. 만들었을 때 일본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1번. 네. 네. 특별히 매력을 느끼는 나라가 있습니까? 체코. 체코에 살았던 기억이 있을까요, 혹시? 몰라요? 없어요? 그냥 체코가 좋아요. 근데 전생을 보면 뭐 특히 이제 그런 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특별히 매력을 느끼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만약 있다면 그 사람도 이제 전생에 인연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9번에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어느 면으로든 특별히 관심이나 흥미가 가는 사람이나 집단이 있습니까? 불교. 불교에 관심이 있다. 기독교인데 불교 문화가 너무 좋아 보였어. 오, 그래요? 이쁜 것도 많고. 네, 좋아요. 10번에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어느 면으로든 괜히 싫어하는 사람이나 집단이 있습니까? 저는 아 일배. 일배가 뭐예요? 그 있잖아요. 막 사회 이슈 가지고 아. 굉장히 막 정치적인 성향으로 이렇게 한대거나 네. 막 이상한 애들 일배 몰라요? 일간 베스트? 모르시나? 뭐예요? 아 젊은 저기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싫어하는 걸 거예요. 아,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음. 오케이. 자, 11번 어릴 때부터 무엇인가 이유도 없이 무서웠던 것이 있습니까? 옛날엔 무서운데 지금은 괜찮은데. 어릴 때, 지금 말고 어릴 때로 본다면. 개 무서워했었어요. 아. 근데 14년 동안 키워서 이제 안 무서워. 지금은 안 무섭고 네. 개에 대한 거. 옛날에. 12번 한 번도 사용을 해보지 않았을지라도 자신 속에 어떤 재능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자,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보았을지라도 어떤 재능이 있다. 아, 나는 뭐 어떤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사용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음, 독신술? 아니야 이거 사용해봤다. 자, 느낌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시험 치는 게 아니니까. 네. 전생을 위해서 그냥 체크하는 거예요. 13번 특별히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음식이 있습니까? 이유 없이. 좋아하는 거 회. 회. 회 우리 다음에 회 먹으러 한번 가야 되겠네요. 저도 회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회 좋아해요. 바닷가에 살았지 않았을까. 자, 14번에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만성적인 장애나 병이 있습니까? 만성병. 없어. 15번 어렸을 때 어떤 일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되는 심리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나 고통 또는 장애가 있습니까? 심리적인 차원에서. 있지. 네. 대상 관계라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네. 이거는 보통 장애는 아닌 것 같아요. 저 어릴 때 목병이 많이 났거든요. 목, 뭐 디스크요? 예, 편도선. 아, 저도 여기 부어 있어요. 아예 이만큼. 아, 그것도 병이에요? 그럴 수 있죠. 뭐 어릴 때부터 좀 목병을 좀 많이 앓았어요. 그럼 이게 전생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한테 누가 체면 걸어주는 사람 있으면 저 목과 관련된 전생을 한번 볼까. 편도? 편도. 그럴 수도 있죠. 선생님 잘하니까 해줘. 아유, 왜 그러세요? 선배님이시잖아요. 보여주셔야죠, 선배님이. 자, 자, 처음 봤는데도 별다른 이유도 없이 막 그냥 마음에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 사람. 그 다음에 17번. 처음 보고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피하고 싶고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괜히 처음 봤는데 막 부담스러운 사람. 자, 없으면 넘어가고요. 괜히 가까이 하고 싶고 같이 있으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마음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네. 친구. 친구. 네. 그러면 그 친구도 전생에 관련이 있을 수가 있죠. 왠지는 모르지만 괜히 부담스럽고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시어머니? 예, 전생에 좀 나랑 시어머니. 관계가 안 좋거나 뭐 어쨌든 그럴 수도 있죠. 자, 20번 보겠습니다. 자, 데자부 경험 있습니까? 데자부는 뭐냐면 처음 가보는 장소나 처음 보는 물건인데도 언제 한번 와본 것 같고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익숙하고 친밀한 느낌을 갖게 되는 그런 걸 데자부. 있어요. 예. 아, 자주 있어요? 네. 어떤 거였어, 선생님? 뭐 꿈에서 본 것 같은데 실제 이렇게 나온 데는 아니면 이 상황이
예전에 겪은 거 같은데 똑같이 또 겪고 있는 거 같고 네. 앞으로 이 일이 있을 거야, 이 사건이 이어질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렇고 왜냐면 똑같이 경험한 거 같은 와. 그런 아 그러면서 꿈 생각 또 난다. 저기 핵폭탄 같은 게 떨어져서 이제 이제 지구가 멸망하기 몇 초 전이에요. 네. 그 상황이 한 두세 번 꿨어요. 지구가 멸망하는 꿈도 꿔요? 그러니까 멸망이 되는 거는 못 보고 이렇게 정류장이 있으면 전철 타면 전 그 플랫폼 있잖아요. 거기 서 있어요. 막 학생도 막 사람인데 하늘을 보는데 저기 이제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꿈속에서 그냥 이제 끝나는구나 그 생각하는 그런 꿈 많이 꿨어요. 교실 안에서도 이렇게 혹시 그 일본의 히로시마 뭐 폭탄 이런 느낌 아니었나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네, 그거는 꿨어요. 똑같이. 그 2차 세계대전 때 막 폭탄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몰라 그러니까 이제 끝나는구나 그 느낌이요. 되게 사실처럼 느껴지는 그 꿈이 있었네. 네, 맞아요. 박주현 선생님 전생을 좀 알아야 되겠다. 예, 이제 이거 하고 이제 전생 한번 보려고 의식이 그래. 되게 작동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렇게 지금 이거 끝나고 선생님 전생을 한번 같이 볼 거거든요. 한번 이런 걸 토대로 한번 좀 보자. 근데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게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건지 무의식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선생님이 떠오르는 이런 걸 사실은 이제 존중을 하는 게 도움이 되죠. 존중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핵폭탄 떨어지는 것과 관련된 그때 전생으로 가 보겠습니다라고 유도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폭탄인지 뭔지 몰라요. 그냥 그 폭탄이 떨어지는 거고 이제 끝났다라는 거를 딱 그냥 느껴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생을 볼 때 예를 들어서 그 꿈의 장면으로 집중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꿈과 관련된 전생으로 갑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생이 있다면 그 꿈과 관련된 전생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좀 이따가 한번 같이 해보자고 이게. 그거 하고 이제 좋아요. 21번. 당시 어렸을 때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또 다른 집이나 주변 인물들과의 현재의 관계가 아닌 다른 형태의 관계를 떠올린 적이 있습니까? 또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 어린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어린이? 저 둘째 딸. 둘째 딸? 아까 곰 얘기. 예. 지금 엄마 아빠 말고 얘 네. 진짜 엄마 아빠랑 싸워서 나가서 곰하고 싸우다 죽었다고 4-5살 때 얘기했던 예. 그, 어린이. 우리 딸. 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네. 그럼 딸을 전생을 보여줘야 되는 딸이 없으니까 그건 좀 힘들겠고. 좋아. 22번. 태어날 때부터 신동이거나 비범한 재능을 가진 아이를 본 적이 혹시 있나요? 제 회원이요. 예전에 애들 가르칠 때 천재 애가 있긴 있었어요. 그래요? 오케이. 그런 애도 이제 전생의 재능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23번. 특정한 장소나 시기에 관한 꿈을 꾼 적이 있습니까? 꿈속에서 알지도 못하는 언어를 사용한 적이 있나요? 꿈속에서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이나 물건들을 본 적이 있나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네. 어렸을 때인데 어린 게 아니고 학생인데 영어로 제가 잠꼬 대는 여러 가지 진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둘째가 저랑 이제 어릴 때니까 둘째랑 제 동생이랑 같이 방을 썼는데 언니 영어로 잠꼬대를 했어. 뭐라고 했냐? 나도 모르지 영어를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 학생 예. 때. 학생 때. 네. 그렇군요. 중학교 때. 자, 25번. 유체 이탈 경험 또는 임사 경험을 한 적 있나요 혹시? 몸에서 내 의식이 빠져나가는 경험. 유치했다요? 예. 다는 아니고요. 팔 하나? 아, 팔 하나까지. 팔이 나가? 네, 저 낮잠 잘 때 네. 이렇게 저 방이 다 보였어요.